자, 안녕하세요. 자, 저희 이제 오늘 표준원가 계산부터 나갑니다. 표준원가 계산부터. 오늘 이제 4강을 마무리하게 되면 우리 이제 기본 과정이 마무리가 되죠. 예, 이제 2020년 기본 강의가 다 끝납니다. 예, 그래서 원가액이 오늘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심화 과정을 들어가겠죠. 예. 자, 교재는 134쪽에 표준원가 계산. 자, 우리 원가에게는 그 한 강 한 강마다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표준원가도 이번에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죠? 23회 때도, 물론 24회 때도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예,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우선 표준원가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표준원가 표준원가 계산은 이거는 사전원가 계산입니다. 사전원가 계산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전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그러니까 생산 전에 원가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기도 전에 원가 계산을 미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원가 계산이라고도 하죠. 자, 이 표준원가 계산에 대한 정의, 우선 제일 먼저 표준원가가 뭐냐 이거죠. 표준원가라고 하는 것은, 표준원가는 일단 그 각 제품 원가 요소에다가 제품을 제조하는데 발생하는 원가 있잖아요. 그 원가 요소에 표준을 정해 놓는 거예요. 표준을. 우리가 그동안에 지난달, 그전한달 또는 작년도 계속 제품을 만들어 봤더니 제품 하나 만드는데 표준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제품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더라 대략. 이걸 표준을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각 제품의 원가 요소. 자, 여기서 원가 요소라고 하는 건 뭐가 있죠? 원가 요소에는 뭐 재료 원가 플러스 노무 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 원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원가 요소라 합니다. 원가 요소에 뭘 정해 놓는다? 표준을 정한다. 이렇게 이 표준을 미리 산정해 놓는다는 거예요. 정해 놓는다는 거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실제로 제품이 생산이 되면, 실제 제품 생산량이 나오면 여기다가 원가 계산할 필요 없이 우리가 과거에 정해 놓은 표준, 이걸 곱하는 거예요. 한 개당 표준 원가를 곱합니다. 한 개당 표준 원가. 하나 만들 때 표준 원가가 얼마다? 그럼 이게 이제 표준 원가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거를 우리는 표준 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 표준 원가는 실제 원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 원가는 무작정 인정해 주지는 않고요.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허용을 하는 거죠. 예,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괴리가 너무 크다, 그러면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 허용한다. 그러니까 실제 원가와 유사하기 위해서는 이 표준이 실제와 가까워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 표준 원가는 지금 정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회계 환경과 지금 현재 회계 환경이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표준 원가는 항상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정기적인 검토. 그리고 수시 개정.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시로 개정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현재 원가와 유사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예. 그럼 표준원가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표준원가를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표준원가를 하는 목적은 제일 먼저, 표준원가는 왜 하느냐? 표준원가는 실제 원가와 표준원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원가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있다. 원가 관리 및 통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원가 관리 및 통제. 그리고 두 번째는 표준원가를 함으로써 일단 원가 계산이 신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속한 원가 계산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속한 장부를 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목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표준원가를 설정함으로써
경영관리 목적에 사용할 수 있어요. 경영관리, 경영관리 목적에 사용한다. 그래서 표준원가를 사용하는 목적은 이렇게 세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표준원가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원가를 하면 이 표준원가와 실제 원가의 차이를 분석하는 거죠. 원가 차이 분석. 원가 차이를 뭐 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가가 좋은지 나쁜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분석해서 원가 관리 및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분석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원가 관리 분석은, 자, 제일 먼저 원가는, 원가 요소는 원가 차이 요소죠. 원가 차이는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능률 차이라는 게 있고요, 예산 차이가 있어요. 능률 차이와 무슨 차이? 예산 차이. 그래서 원가 차이는 네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가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제일 먼저 누가 있냐면 직접 재료비 차이. 직접 재료비 차이. 이 직접 재료비 차이는 수량 차이와 가격 차이가 있어요. 수량 차이와 가격 차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량 차이와 가격 차이, 가격을 우리는 단가라고 합니다. 단가. 단가 차이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풀빵을 하나 만든다. 풀빵 한 개를 만드는데 밀가루가 재료죠, 그죠? 풀빵 한 개를 만드는데 밀가루는 얼만큼이나 쓸 거냐라고 하는 거죠. 풀빵 하나 만드는데 밀가루를 10g을 쓴다라고 한다는 거. 이게 표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풀빵 하나 만들 때 밀가루는 10g이 소비될 거다, 이렇게 표준을 정해놓은 거잖아, 그죠? 이게 표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몇 개의 풀빵을 만들었느냐? 100개를 만들었다. 100개를 생산했다 그래봐요. 그러면 100개 곱하기 10g, 그러면 밀가루는 1000g이 들어가야 되는 게, 이게 표준이라는 거죠. 이게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갔죠? 이렇게 표준을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100개를 생산하는데 한 개당 밀가루를 9g을 썼다는 거야. 몇 g 썼다고요? 9g. 그러면 900g 만에 100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 이거는 어떻게 돼요? 재료를 덜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을 잘한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능률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능률적이다. 그래서 이 재료비 수량 차이는 능률 차이에 속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가격 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격 차이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밀가루를 사올 때 1g당, 밀가루 1g당 단가는 10원이다 이라고 정해놨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 가서 1g 살 때 10원으로 표준을 정해놨다고. 근데 실제로 시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12원이 된다는 거죠. 얼마 들어간다고요? 12원. 그러면 결국 표준은 10원에 1g 살 때 10원을 써야 되는데 실제로 시장 가서 12원을 썼다면 2원만큼을 예산을 더 쓴 거죠. 그죠? 돈을 더 썼죠. 이거는 어때요? 원가를 더 사용했으니까 이건 불리한 차이가 되는 거죠. 이거는 불리하다. 그럼 왜 이렇게 샀느냐? 이걸 차이 분석을 하는 거야. 우리가 과거에는 1g 살 때 10원이었는데 지금 시장 하니까 12원이다. 올랐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10원에 샀으니까 지금도 10원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시장 가격 12원이라고 해서 12원에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내가 항상 뭐 100g을 샀다면 지금 100g 살 때 10원이었는데 지금 12원이라면 어떻게, 이 수량을 늘리는 거예요. 500g 사. 그럼 가격을 좀 다운시킨다든가, 또는 과거에는 외상 거래를 했지만 가격이 올랐으니까 내가 현금 거래를 하겠다. 그럼 가격을 좀 깎아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원가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가격 차이 이릅니다. 이 가격 차이에는요,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가격 차이를 구하는 때에는, 가격 차이는 소비 시점에서 구하는 차이가 있고, 소비 시점이 있고 구입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한다는 거야. 재료를 소비했을 때 시점에서의 가격 차이가 있고 구입 시점에서의 가격 차이. 만약에 소비 시점이다 그러면 이거는 소비량을 쓰면 되는 거고, 구입 시점이다 그러면 이거는 구입량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직접 노무비 차이가 있어요. 자, 직접 노무비, 인건비잖아요.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우리 근로자들이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일한 시간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인건비는 시간 차이와 한 시간당 임률. 우리 알바생들이 받는 거는 시급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시급이라는 말 안 쓰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임률이라 합니다. 임률 차이. 이렇게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시간 차이, 임률 차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풀빵 하나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1분이 소요된다. 풀빵 한 개를 만들면 1분이다. 그러니까 1분 만에 한 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게 표준을 정한 거야. 그럼 이게 이제 표준 시간이 되는 거죠. 1분이라는 게 표준 시간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시간에 몇 개를 만들어야 되냐 이거죠. 1분에 하나를 만드니까 60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1시간 작업할 때 60개를 만든다. 이때 표준 금액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표준 임률이 되는 거예요. 이게 표준 임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일할 때 임률은, 인건비는 1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표준을 정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갔죠? 예. 그런데 우리가 1시간에 예를 들어서 60개를 만드는 게 표준인데 65개를 만들었다. 그럼 5개를 더 만들었잖아요. 그럼 시간을 상당히 절약한 거죠. 이러한 차이가 유리한 차이다. 그러면 시간 차이는 유리한 차이가 되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전문가를, 풀빵을 만드는 기술자를 우리가 1시간에 원래 100원짜리를 써야 되는데 120원짜리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기술이 좋은 사람을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1시간에 6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65개를 만들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결국 예산은 더 썼잖아요. 얼마를? 20원. 이때 이 20원 예산은 불리한 차이가 되는 거죠. 요거는 유리한 차이, 요거는 불리한 차이. 그래서 시간 차이와 임률 차이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조 간접비 차이인데, 이 제조 간접비 차이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우리 제조 간접비는요, 제조 간접비는 변동 제조 간접비와 고정 제조 간접비가 있죠. 변동 제조 간접비는 뭐 대부분 다 변동 제조 간접비에 속하는데, 이 고정 제조 간접비는 집세.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표적인 게 집세입니다. 집세는 생산량과 관계없이, 조업도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잖아요. 그죠? 일정하게 발생. 이걸 고정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정 제조 간접비, 나머지는 변동 제조 간접비. 이를 구분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변동 제조 간접비 차이. 변동 제조 간접비 차이는 이걸 능률 차이라 그래요. 이게 시간 차이를 능률 차이라고 하고, 요거는 배부율 차이, 예산 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산 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제조 간접비 차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시간이야. 시간에 대한 차이고, 이거는 임률에 대한 차이야. 여기는 돈이고요. 이거는 능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정 제조 간접비 차이. 자, 우리 시험에는 고정 제조 간접비 차이가 사실 나온 적이 없는데요. 23회 때 이게 나왔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나온 거죠. 올해. 상당히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다기보다도 안 배우니까 어려운 거지. 배우면은 쉬운데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 고정 제조 간접비 차이는요, 이겁니다. 고정 제조 간접비 차이는 조업도 차이가 있고요. 조업도 차이와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예산 차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고정재정한 제품 차이는 자, 우리가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떻게 건물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건물을 얻어서 이때 이 건물 값이 집세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그러면 요 10,000원은 하나를 만들어도 10,000원, 하나도 안 만들어도 10,000원, 100개를 만들어도 10,000원, 1000개를 만들어도 10,000원.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고정비라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러면 내가 10,000원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제품을 생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야. 제품을 몇 개를 생산하느냐, 그래야지만 10,000원을 부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00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기준조업도가 되는 거죠. 이런 걸 기준조업도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100개를 만들었을 때 내가 집세 10,000원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면 집세 10,000원 나누기 100개 그러면 제품 한 개당 고정비를 100원을 부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까지 내가 부담할 수 있다. 이게 기준이라고. 그런데 실제 제품을 생산한 양은 실제 생산량은 몇 개냐? 120개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120개를 만들었으니까 기준조부터보다도 초과 달성을 했죠. 그럼 이거는 결국 어떻게 돼? 이런 경우에는 집세 10,000원을 부담하고도 남죠. 예, 이거를 우리는 조업도 차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이게 유리한 차이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 100개를 만들 때 10,000원을 부담한다 그러면 제품 한 개당 집세는 100원을 부담하면 된다고. 그런데 지금 몇 개를 만들었어요? 120개를 만들었으니까 10,000원 나누기 120개 그러면 여기 얼마 나올까? 10,000원 나누기 120개 하면 금액이 얼마일까? 안 떨어지겠지. 예, 883원. 그럼 어떻게 되게? 83원이면 집세를 한 개당 83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 좀 더 유리하겠죠. 예, 이게 유리한 조업도 차이고, 예를 들어서 기준 조업도가 100개다. 그런데 내가 90개를 만들었다. 그럼 이거는 기준 조업도에 미달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조업도 차이가 나쁜 거죠. 불리한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내가 집세를 한 개당 집세를 100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90개를 생산했으니까 100원 이상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한테는 어떻게 좀 불리하겠죠. 예, 이걸 우리는 조업도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셨죠? 그래서 조업도 차이고, 이 10,000원은 예산 차이가 되는 거예요. 예산 차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원가 차이 분석이에요. 원가 차이 분석에서 예,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는 거는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그죠? 누구?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변동 제조 간접비. 이거를 우리는 변동비 차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고정비 차이라 그래요. 고정비 차이. 변동 예산 차이, 고정 예산 차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차이 분석하는 거는 그냥 크게 분석하면 변동비 차이 분석과 고정비 차이 분석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변동비 차이 분석, 고정비 차이 분석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차이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비 차이 분석은 얘네들은 다 요거 세 개는 차이 분석하는 게 똑같다는 거지. 얘는 좀 다르겠죠? 고정비 차이 분석은 얘하고 얘 요거 두 가지로 다 구분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표준원가에서 원가 차이를 분석할 때는 표시리를 그리면 돼요. 표시리. 우리 표시리라 그래요. 표시리를 그려라. 이 표시리에는 표준이란 뜻이고요. 이게 표준, 요거는 실제란 뜻이야. 그러면 이거는 차이 분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원가와 실제 원가의 차이를 분석한다. 그래서 이름을 표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럼 표시리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표시리입니다. 표시리. 예. 그럼 여기가 표준, 여기가 표준이에요. 여기가 실제입니다. 자, 가운데는 표준과 실제가 모여서 하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신경 쓰지 말고 여기가 표준, 여기가 실제입니다. 자, 곱하기 이렇게 되죠. 곱하기 표준은 표표, 여기가 실실,
표준 곱하기 표준, 실제 곱하기 표준. 자, 우리 다른 책들은 대부분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실제가 먼저 나오고 표준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렇게 실제 표준으로 구분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반대로 생각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표준이 먼저 나왔다. 실제 원가보다 표준 원가가 먼저 생성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표준을 먼저 씁니다. 표준, 실제, 이렇게. 맞았죠? 예. 그리고 여기 가운데 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겁니다. 요 마지막에 있는 요 표준이 여기로 넘어오는 거야. 한 칸 건너서 넘어와. 요게 표준. 이렇게. 그러면 얘는 요 앞에는 요 실이 여기로 넘어오는 거야. 이렇게 실. 한 칸 건너 넘어와. 그래서 표표, 실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죠? 표준 곱하기 표준, 실제 곱하기 실제 곱하기 표준. 그래서 이 표준 금액 곱한 게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여기는 뭐 90원이다. 여기는 95원이다. 곱했을 때 이렇게.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를 빼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 다 여기 요거는 빼기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이 금액에서 이 금액 빼고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빼는 거야. 그럼 빼면 얼마나? 플러스 10원 나오죠? 여기는 빼면 마이너스 5원 나오죠? 이게 플러스가 나오면 유리하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요거는 유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 플러스는 유리한 차이, 마이너스는 불리한 차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이거 차이를 분석할 때는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료비 차이를 분석한다. 그럼 재료비는 수량 단가잖아. 원래 재료 소비액은 수량에서 곱하기 단가, 이거 곱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재료 소비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수량 단가, 수량 단가, 수량 단가. 그럼 여기 있는 수량은 수량, 무슨 수량? 표준 수량. 요거는 표준 단가. 실제 수량, 표준 단가, 실제 수량, 실제 단가. 그래서 이게 수량 차이. 그래서 나온 게 여기가 제일 먼저 뭐가 나와? 수량 차이가 나오는 거야, 이게. 수량 단가니까 이거는 단가니까 가격 차이가 되겠죠. 가격 차이. 이렇게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럼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표준 수량, 표준 단가, 실제 수량, 실제 단가. 실제 수량, 표준 단가. 그러니까 요 가운데 거는 이렇게 하나씩 넘어오는 거니까. 됐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노무비 차이를 분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 시간, 노무비는 시간 곱하기 임률이죠. 작업 시간 곱하기 1시간당 임률. 그럼 이게 노무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재료비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시간, 여기가 임률이 되는 거예요. 표준 시간, 표준 임률. 실제 시간, 실제 임률. 여기는 실제 시간, 표준 임률. 그랬을 때 요 차이가 뭐냐면 시간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 차이. 여기는 임률 차이가 되죠. 임률 차이. 임률 차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변동 제조 간접비 차이도 똑같은 거야. 변동 제조 간접비 차이도 똑같습니다. 여기를 우리는 뭐라 하면 시간 그래. 시간. 이 변동 제조 간접비는 노무비랑 똑같은 거야. 시간. 여기는 배부율 그럽니다. 근데 무슨 배부율이냐면 변동비 배부율. 변동 제조 간접비, 변동 제조 간접비니까 변동 배부율. 표준 시간 변동 배부율, 실제 시간 실제 배부율. 실제 배부율, 배부율이라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지난번에 제조간접비 예정에서 배웠잖아요. 예정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 예정액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근데 예정 조업도가 10,000시간이다. 그러면 1시간당 얼마? 10원. 그죠? 그러면 1시간당 10원. 이게 뭐예요? 이게 예정 배부율 그러잖아요. 이 배부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배부율이에요. 다만 이거는 변동이니까 변동 배부율. 변동 배부율, 실제 배부율. 자, 그랬을 때 표준 시간, 표준 배부율, 실제 시간, 실제 배부율. 실제 시간, 표준 배부율. 임률이라는 말을 안 하고 배부율을 그런단 말이야. 배부율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요 차이를 뭐라고 하느냐? 요 차이를 우리는 능률 차이라고 해. 능률 차이. 요 차이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를 예산 차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동비 배부율은 그냥 이거 통틀어서 예산, 능률 차이, 이걸 통틀어서 예산 차이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변동비 배분비, 변동비를 예정하는 거고, 그럼 고정비는 어떻게 하느냐? 고정 제조간접비. 고정 제조간접비도 똑같단 말이에요. 고정 제조간접비도 사실 똑같아. 이거 설명 원래 안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게 고정비가 나와서 이게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도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어려운 건 사실 없어요. 예, 그냥 방법만 알면 되는 거니까. 예,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얘랑 똑같이 쓰면 표표, 실실, 실표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죠?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요게 달라요. 요게 표표, 실실, 여기가 실표가 아니라 기표, 기준조업도. 그래서 여기 금액이 얼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120원, 여기가 110원, 여기가 100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서 요거 빼면 얼마 나오지? 플러스 10원 나오죠. 여기서 요거 빼면 플러스 10원 나오죠. 자, 요거를 115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얼마 나와? 마이너스 5원 나오죠. 그죠? 120원에서 110원 빼면 10원, 110원에서 115원 빼면 마이너스 5원. 플러스가 나오면 유리하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불리하다. 이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조업도 차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예산 차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조업도 차이, 예산 차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만 달라지는 거죠. 요거만. 예? 표표, 실실, 실표. 여기는 표표, 실실, 기표, 기준조업도. 요거만,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요거만 다른 거죠. 알겠죠? 예, 요거만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랑 사실 똑같아요. 그런데 요거만 달라진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표 곱하기 표 그랬으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잖아요. 요 앞에 거는 양입니다. 양이라는 거는 돈이 아니라는 얘기야. 요 양은 일반적으로 뭐로 나오냐면 양은 킬로그램으로 나오든가 아니면 뭐 g으로 나오든가 아니면 시간으로 나오든가 이게 양이에요. 양. 근데 여기는 무슨 양이 들어가냐면 총량이 들어갑니다. 총량.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풀빵을 만든다. 근데 풀빵을 몇 개를 생산했다. 실제로 100개를 생산했다. 근데 하나 만들 때 예를 들어서 10g을 쓴다. 밀가루를. 그러면 10g 그러면 1000개 곱하기 10g 그러면 여기가 1000g이 되는 거죠. 전체 g이 되는 거예요. 이건 총량을 쓰는 거야. 근데 여기는 돈입니다. 여기는 돈을 항상 뒤에 건 다 돈이야. 이건 다 돈으로 쓰는 거야. 전부 다 뒤에는 다 돈으로 쓰는 거야. 돈. 알았죠? 앞에 거는 양이고. 그럼 양은 킬로그램이나 그램 또는 시간, 뭐 개수 등등 이런 걸 양이라고 하고, 이 돈은 어떤 돈을 써야 되냐면 돈은 개당 돈을 쓰는 거예요. 개당. 그러니까 양은 전체 총량을 쓰지만 돈은 개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당 또는 g당 또는 시간당,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여기 들어가는 게 2kg에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그럼 여기다가 100원을 쓰면 틀린다는 거죠. 2kg에 100원이니까 2kg을 나누면 1kg에는 얼마라는 거야? 50원. 그럼 50원을 써야 된다는 거야. 키로당 가격을 써야 돼. 알았죠? 여기는 총량을 써야 돼. 그거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문제예요. 문제는 요 맨 앞에 나와 있는 이걸 표준시간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시간이냐면 표준시간이야. 요 시간을 표준시간 그러는데 요 시간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문제에서 잘 안 줘. 이걸 우리가 구해야 돼. 실제 생산량에다가 곱하기 한 개당 표준. 한 개당 표준을 곱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제로비 차이 분석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풀빵을 실제 100개를 생산했다. 곱하기 하나 만들 때 밀가루가 10g을 소비한다. 이게 표준이라면 여기다가 10g을 곱하는 거야. 100개 곱하기 10g 그러면 여기 얼마가 돼? 1000g이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노무비 차이라면 여기가 뭐가 돼? 시간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 만들 때 1분 걸린다. 근데 실제로 몇 개 만들었다? 10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표준 시간은 몇 시간이야? 여기다가 1분 그러면 100시간, 100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예, 그래서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한번 그려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어디 보냐면 137쪽에 문제 1번이에요.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자, 일단 어떻게 돼? 표시를 그려 이렇게 표시리 곱하기, 자, 여기가 표표 실실, 여기다 일단 먼저 쓸게 제가요. 표 실실, 여기는 실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금액만 써주면 되겠죠. 예, 여기는 표준, 여기 한 실제,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모이는 거야. 얘가 여기로 넘어오고 또 여기 있는 실이 건너서 여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요거만 알면 요거는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문제 1번입니다. 보겠습니다. 한국은 표준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다. 제품 생산량이 제품 10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몇 개를 생산한다고요? 1000개. 얘가 왜 나왔냐? 이 1000개 생산하는 게 왜 나왔냐면 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표준 때문에. 이 표준을 구할 때 제품 실제 생산량 몇 개? 1000개 곱하기 하나 만들 때 재료가 얼마나 소비되느냐, 이것만 알면 돼. 1000개를 생산하는데 실제로 투입된 재료비가 12만 원이다. 그러면 실제 투입한 게 여기가 12만 원이라는 얘기죠. 이게 실제 재료비, 이게 표준 재료비니까. 그런데 12만 원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실제 소비량이 10,000kg인데 실제 단가가 12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00kg다. 10,000kg고 곱하기 12원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만이면 여기도 만이죠.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요거 이해 갔습니까? 됐죠? 요게 실제 소비량, 실제 단가. 요거 곱하면 12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게 뭐가 나왔냐면 이에 대하여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재료 원가, 그러니까 단위당 표준, 한 개당 표준이에요. 117원인데 표준 소비량이 한 개당 9kg라는 거야. 하나 만들 때 재료가 9kg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가 9kg 들어간다는 거지. 하나 만들 때 9kg다. 에? 그러면 1000개 곱하기 9kg 하면 여기가 9000kg가 된다는 거야. 9000kg. 이 9000kg가 표준 소비량이에요. 실제 생산량의 허용된 표준 수량.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개를 만들 때 표준이 9kg라 그랬잖아요. 그럼 2개를 만들면 18kg가 들어가야 되잖아. 이게 표준이거든. 3개 만들면 27kg. 1000개 만들면 9000kg. 이게 표준이라는 거야. 이해갔죠? 예. 그다음에 표준 단가는 13원이다. 단가. 항상 요 단가 표시가 있잖아요. 요 표시, A 표시 있잖아요. 요게 요런 데 들어가는 거야. 그 뒤에 들어가는 거야. 뒤에. 요거 곱하기 요거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단가 표시예요. 단가는 항상 여기 들어간다고. 표준 단가는 얼마라고요? 표준 단가가 13원이라나요? 그럼 여기가 13원이죠? 그럼 얘가 13원이면 여기도 13원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곱하는 거 얼마? 요거 곱하면 9, 3, 9, 27, 11만 7천 원. 11만 7천 원. 여기는 이거 곱하면 13만 원. 그러면 요거랑 요거 차이가 얼마 차이나? 11만 7천 원 13만 원 빼면 마이너스 13,000원. 여기서 요거 빼면 얼마 차이나? 13만 원에서 12만 원 빼면 플러스 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마이너스 13,000원은 수량 차이. 플러스 만 원은 이거는 가격 차이. 그래서 수량 차이는 불리한 차이고 가격 차이는 유리한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량은 더 썼다. 봐요. 지금 표준은 9,000kg를 써야 되잖아. 몇 개 만들 때. 1,000개를 생산할 때 9,000kg를 쓰는 게 표준이야. 근데 실제로 얼마 썼어? 실제로 10,000kg를 썼잖아. 그러니까 몇 킬로를 더 썼어? 1,000kg를 더 썼죠? 이해가죠? 하나당 가격은 얼마야? 1kg당 13원. 곱해봐. 그러면 13,000원. 마이너스 13,000원 나오잖아 이게. 자, 무슨 말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됐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은 나중에 정리하는 걸로 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문제 3번입니다. 3번에 자 일단 표시리를 먼저 그려요. 표시리. 표시리 표표 실실 실표 이렇게 되는 거며 자 노무비의 시간 차이를 계산하라. 박스 보니까 실제 노무비가 얼마 나왔어? 40만 원. 실제는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거 곱한 게 40만 원이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실제 작업 시간이 200시간. 여기가 200시간이죠. 얘가 200시간이면 요 단가는 얼마야? 고 나누면 되죠. 40만 원 나누기 200시간 그러면 1시간당 실제 임률은 2,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원 곱하기 200 그러면 40만 원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요 200시간이 여기로 넘어가는 거야. 항상 이렇게.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단위당 표준 작업 시간은 24시간. 하나 만들 때 24시간 들어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표준 임률, 그러니까 1시간 작업했을 때 1,800원 준다는 거야. 그럼 표준 임률은 여기 들어가죠? 표표 임률 여기 얼마야? 1,800원. 1시간 표준이 1,800원이야. 그럼 여기도 1,8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나와야 되잖아. 문제는 이거 구해야 되잖아. 이게 뭐야? 이게 표준 시간이잖아요. 이 표준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자, 표준 시간은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생산량이 몇 개? 10개. 그 옆에 보면 예정 생산량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개죠. 그 예정 생산량이 우리가 예정, 기대하는 생산량, 이게 기준주업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5개를 만들었을 때 15개를 만들었을 때 집세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정이야. 그러니까 15개까지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몇 개를 생산했어? 10개를 생산했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를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것보다도 덜 생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조업도가 낮잖아요. 이게 조업도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개만큼, 5개만큼 조업도가 불리하다는 거죠. 이해가셨죠? 이걸 조업도 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실제 생산량 몇 개? 10개. 실제 생산량 10개 곱하기 하나 만들 때 표준이 얼마야? 24시간. 그러면 총 시간은 몇 시간 걸려? 240시간. 그러니까 10개 만들 때 표준은 240시간 만에 만들어야 돼. 근데 몇 시간에 만들었어? 200시간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을 잘한 거죠. 그죠? 예, 이게 일을 잘한 거예요. 시간 차이는 그게 유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곱해보세요. 얼마 나오죠? 240 곱하기 1800 43만 2천원. 여기는 36만 원. 자, 그럼 여기 얼마 차이 나요? 요 차이 나는 게 36만 원을 빼면 얼마 차이 나죠? 7만 2천 원 플러스 7만 2천 원이죠? 여기는요? 마이너스 4만 원이죠? 이 플러스 7만 2천 원은 시간 차이가 되는 거야. 시간 차이 또는 능률 차이라 그래. 이거는 가격 차이, 아니 임률 차이. 요때 요 시간 차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능률 차이라고도 하고요. 요 임률 차이를 예산 차이라고도 합니다. 이해갔죠? 이거 여기 보세요. 능률 차이는 이게 다 능률 차이야. 예산 차이는 이게 전부 다 예산 차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72,000원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우리 제조간접비 차이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5번입니다. 5번. 5번에 제조간접비 차이 분석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은 7월 중에 제품 생산과 관련된 자료다. 변동 제조간접비 예산과 예산 차이와 능률 차이를 계산하고 고정 제조간접비 예산 차이와 조업도 차이를 계산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동 예산, 고정 예산 다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변동 예산이야. 변동 예산 차이는 똑같아. 이거랑 분석하는 게 똑같다고요. 어떻게 하는 거야? 표표, 실실, 실표. 됐죠? 표표, 실실, 실표. 자, 문제 보겠습니다. 박스 보세요. 제조간접비 변동 예산.
그래갖고 변동 제조간접비 배부율이 200원. 그러니까 1시간당 배부율이 200원. 요게 1시간당 배부율이 200원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가 200원이면 여기도 200원 되겠죠. 이렇게. 변동 배부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고정제조간접비. 고정제조간접비는 이건 예산이니까 좀 이따 써야지. 고정제조간접비가 아니니까. 제품 단위당 표준 시간은 몇 시간? 표준 시간은 2시간. 하나 만들 때 표준 시간이 2시간인데 7월 중에 제품 생산량은 몇 개예요? 제품 생산량은 1,500개를 생산했다는 거야.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요거 구하는 거 요거. 요 표준 시간은 실제 생산량이 몇 개라고요? 1,500개. 1,500개를 생산하는데 한 개당 표준 시간은 2시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곱하면 3,000시간이 표준 시간이 되는 거예요. 3,000시간이 표준 작업 시간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예,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실제 발생액 보세요. 실제 발생액에 변동 제조간접비 실제가 75만 원. 여기가 75만 원 나왔다는 거야. 이게 실제. 이거는 표준. 표준은 60만 원이지. 표준 이거 곱하면 60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보니까 기준 조업도가 5,000시간인데 실제 시간은 몇 시간? 3,500시간. 그럼 여기 실제 시간이지. 여기가 3,500시간. 그럼 요거 나눠주면 요거 단가 나오겠지? 여기가 3,500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곱하면 얼마? 여기 70만 원. 75만 원. 그럼 요거 차이는 얼마야? 여기 60만 원이니까 10만 원 차이 나죠? 마이너스 10만 원. 요게 능률 차이가 돼요. 능률 차이. 자, 요거는 역시 마이너스 5만 원. 이거는 예산 차이가 되는 거죠. 예산 차이. 자, 그럼 이제 변동 예산은 이렇게 하는 거고 고정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 고정 예산은 표표 곱하기 표표 실실 기표가 된단 말이에요. 기표. 그럼 여기는 이제 고정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고정비만. 변동비는 들어가면 안 돼. 고정비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제일 먼저 나온 게 뭐 나왔냐면, 자, 제조간접비 고정 예산이 60만 원이라고 나왔죠? 그럼 이게 기표지요? 이게 기준조업도가 얼마라고 나와서 기준조업도가 그 밑에 보면 5,000시간이라고 나왔나요? 기준조업도가 5,000시간. 이때 60만 원을 쓴다는 거야. 그러면 60만 원 나누기 5,000시간 하면 이게 고정배부율이야. 고정배부율. 이거는 변동비 배부율, 이건 고정비 배부율. 자, 고정비 배부율 나누면 얼마요? 120원. 그럼 얘가 120원이면 여기도 120원 되겠죠? 그죠? 예.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그리고 변동 고정 제조간접비는 65만 원, 실제 제조간접 65만 원 들어간 거야. 그럼 여기가 표표 실실 실제 시간은 몇 시간이라고 나왔어요? 실제 시간은 3,500시간이라고 나왔죠? 3,500시간. 이게 실제 시간이야. 그럼 요거 나눠주면 여기가 이제 단가가 나오겠지. 문제는 이게 문제있죠. 여기 이 금액이 문제야. 이게 표준이란 말이야. 표준. 요 표준은 이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3,000 이렇게. 이해갔습니까? 요 표준 시간은 똑같은 거야. 표준이니까 똑같은 거야. 요게 요랑 같은 거라고. 표준 시간. 표준 시간, 실제 시간. 이거는 기준 조업도, 기준 시간. 그러면 여기 곱하면 얼마 나와? 36만 원. 그러면 요 차이가 마이너스 24만 원이죠? 요 차이는 마이너스 5만 원이죠? 이때 마이너스 24만 원이 이게 조업도 차이가 되는 거야. 조업도 차이고 요거는 예산 차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봐봐, 이거 똑같잖아. 실제는 다 똑같죠. 다만 여기 있는 거는 75만 원은 뭐야? 실제 변동 제조간접비고 이거는 실제 고정 제조간접비. 이거는 변동 제조간접비 표준. 이거는 고정 제조간접비 표준. 이거는 기준 조업도. 이해갔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시험 문제 나온 거 한번 풀어볼게요. 시험 문제 나온 거. 시험 문제 나온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어떻게 나왔냐? 자, 150쪽에 150쪽에 문제 15번. 15번입니다. 어렵게 나왔어요, 사실은. 이 고정 예산을 안 가르쳤거든요. 고정비 배부율은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는 했어도 제조간접비 차이 분석은 사실 안 나왔어요. 근데 23회 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차이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표표, 실실, 실표. 표표, 실실, 기표. 요 가운데 것만 조심하면 된다. 여기는 기준조업도만 들어가면 돼요. 기준조업도만.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변동예산이고요. 변동예산. 자, 여기가 고정예산이에요. 이거 하나만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거를 다 응용해서 하라는 거야. 응용해서 계산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거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한국은 표준원가 계산을 도입하고 있다. 2001년 기준조업도가 900이다. 기준조업도가 900이니까 여기가 900이라는 얘기잖아. 기준조업도. 이거 나왔잖아요. 그죠? 기준조업도가 900이다. 그랬을 때 900일 때 변동비 예산은 15만 3천 원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15만 3천 원. 그게 15만 3천 원 나누기 900 그러면 얼마 나오죠? 15만 3천 원 나누기 900 하면 170원 나오나? 170원. 이게 변동비 배부율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고정 예산은 또 18만 원이라고 나왔잖아요. 고정 예산은 18만 원. 이거는 변동 예산이고 이건 고정 예산이야. 900으로 나누면 200원. 그러니까 여기는 200원이 된다는 거죠. 여기는 170원. 그럼 요 170원은 여기 더러 170원 똑같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 요 200원은 여기에 그냥 그대로 200원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요거 이해 갔습니까? 됐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단기 실제 기계 작업 시간은 840시간이다. 실제 시간. 여기가 840시간이라는 거야. 실제 시간은 840시간. 그럼 얘도 840시간 나오겠죠? 요거랑 요거랑 같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840시간이잖아. 실제 시간이니까. 그죠? 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840시간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조업도 실제 발생된 변동 제조간접비는 14만 7천 원이다. 실제 발생된 변동 제조, 여기가 14만 7천 원이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14만 7천 원이다 이 소리고요. 그 다음에 조업도 차이가 10,000원이 불리하대요. 조업도 차이는 어떤 게 조업도 차이야? 조업도 차이는 이거에서 이거 곱한 게 마이너스 10,000원, 이게 조업도 차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18만 원 아니에요? 그럼 10,000원이 불리하니까 여기는 얼마야? 17만 원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마이너스 10,000원 되죠. 그럼 17만 원이면 이 시간이 몇 시간 나와? 나누면 850 나오나? 여기 850시간 나오나? 그럼 요 850시간이 요 시간하고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850시간 표준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 갔죠? 그럼 이제 여기는 됐고 여기 계산해 봐요. 자, 요거 곱하면 얼마야? 850 곱하기 170. 14만 4,500원. 여기는 840 곱하기 170. 그러면 14만 2,800원. 14만 2,800원. 그럼 요 차이가 얼마 나오죠? 빼면 1,700원. 마이너스 1,700원 나오죠? 요 차이는 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4,200원 나오죠? 이때 요거를 우리는 능률 차이라 그래요. 이게 능률 차이, 요게 예산 차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건 뭐 물어봤어 지금? 변동 제조간접비 능률 차이, 이걸 물어봤다. 이거 얼마? 1,700원. 그래서 답은 1,7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 예산에서 이 표준 시간을 구해서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연결된 거라는 거죠. 아셨죠?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다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말고
예산 문제에서 자, 어디 볼 거냐면요. 교재 144쪽에 04번.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여기는. 자, 빨리 일단 먼저 그려야죠. 표시리를 먼저 그려놓고 곱하기. 자, 04번입니다. 직접 재료비의 능률 차이는 얼마냐? 예정 생산량이 600개야. 이게 기준 조업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00개를 생산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고정비 부담을 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몇 개 생산했어? 400개. 그러니까 이거는 조업도 차이가 200개만큼 불리한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 생산량이에요. 400개. 요거 왜 나왔냐면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실제 생산량이 나온 건 요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요거 표준 수량. 예, 표준 소비 수량. 실제 생산량 400개 곱하기 한 개당 표준. 한 개당 표준 수량. 네 번째 보면 나왔네요. 제품 1단위당 표준 소비량은 3kg. 하나 만들 때 3kg가 소비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 3, 42, 1200kg. 요게 표준 소비량이에요. 표준 수량.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실제 구입 단가. 실제 구입 단가는 키로당 300원. 그럼 여기에 300원. 구입 단가, 실제 단가죠. 자, 다섯 번째. 표준 가격은 얼마? 200원. 그럼 여기 표준 가격은 200원. 여기도 200원.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면. 근데 여기서 지금 모르는 게 이걸 모르잖아요. 이게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 안 나왔어요. 그럼 요거 차이는 무슨 차이? 이게 수량 차이. 요거 차이는 가격 차이. 요게 가격 차이야. 근데 문제상에서 맨 밑에 가격 차이가 마이너스 18만 원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는 마이너스 18만 원. 이 금액이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가격이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표준 가격은 1kg당 200원이라고 표준을 정했는데 실제로 가서 얼마 주고 샀어? 300원. 그러니까 우리는 표준은 200원이다 그랬는데 실제 구입은 300원에 했으니까 1kg당 항상 우리가 1kg에 얼마 손해 본 거예요? 1kg에 100원 손해 난 거야. 1kg에 100원 손해인데 총 18만 원 손해 났으니까 이거를 1kg 100원으로 나누면 1800kg가 되는 거죠. 1800kg. 그러니까 여기가 1800kg가 되는 거예요. 실제 수량이 이렇게. 이해갔어요? 실제 수량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실제 소비 수량은 1800kg다.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표준 가격이 200원인데 실제 가격은 300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1kg 살 때마다 100원씩 손해났다고. 1kg 살 때마다 100원씩 손해났는데 총 18만 원 손해를 봤으니까 나누면 1800kg를 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실제 수량은 1800kg가 됩니다. 자, 그럼 요거 곱하면 얼마 나와요? 요거 곱하면 24만 원. 여기는요, 36만 원. 이거는요, 54만 원. 맞죠? 예, 그럼 얼마 나와? 여기는 얼마 차이나? 마이너스 12만 원. 그럼 여기는 얼마 차이나? 마이너스 18만 원 딱 나오잖아. 그죠? 그럼 요게 수량 차이는 마이너스 12만 원. 이게 수량 차이가 능률 차이가 되는 겁니다. 됐죠? 예. 그다음 그 옆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자, 일단 먼저 그려 주고요. (5번) 자, 읽어보면서 쓰겠습니다. 자, 한국은 표준 원가 계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달에 600kg 재료 600kg를 24만 원에 구입했다. 그럼 600kg를 24만 원에 구입했으니까 24만 원 나누기 600kg 그러면 어떻게 되죠? 24만 원 나누기 600kg 그러면 키로당 얼마예요? 24만 원 나누기 600kg 그러면 키로당 가격은 얼마? 400원? 키로당 400원 나오죠? 됐습니까? 그러면 키로당 400원이니까 구입 단가는 400원이 되는 거야. 1kg당 400원에 구입한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가운데 450kg를 제품 생산에 투입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600kg를 구입했지만 실제로 제품 생산에는 450kg를 썼다는 거죠. 이거는 구입 수량, 이거는 소비 수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갔습니까? 그러면 원칙은 소비 수량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450kg. 450kg. 됐죠? 원칙은 소비 수량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450kg면 여기도 얼마야? 450kg가 되겠지. 자, 여기까지 됐죠? 예, 그 다음 제품 1단위당 직접 재료 소량은 4kg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만들 때 4kg 들어간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요 표준 수량을 구할 때 실제 생산량이 얼마인지 몰라. 실제 생산량이 모르는데 하나 만들 때 몇 킬로 들어간다는 거야? 4kg 들어간다는 거야. 하나 만들 때 4kg다 이 소리야. 이해갔죠? 근데 이거 지금 이걸 구하라는 거야. 이게 지금 실제 생산량이 몇 개냐 이 소리예요.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예정 생산량 150개는 필요가 없고요. 예정 생산량은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건 기준주업도니까. 그리고 직접 재료 원가의 가격 차이가 4,500원. 가격 차이가 여기하고 여기가 가격 차이잖아요. 요 가격 차이가 유리한 차이로 얼마라고요? 4,500원이다. 플러스 4,500원이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수량 차이는 13,940원이 불리하다. 수량 차이는 이게 수량 차이죠.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수량 차이야. 자, 요 수량 차이는 마이너스 불리한 차이로 마이너스 13,940원이다. 이 소리예요. 그랬을 때 실제 생산량은 얼마냐 이거죠. 그럼 이거부터 구할 수 있잖아요. 이제 차근차근 해나가 봐요. 자, 이거 곱하면 얼마 나와요? 18만 원 나오나? 그죠? 18만 원. 그러면 18만 원인데 이거랑 차이가 4,500원이 유리하니까 여기가 얼마야? 18만 4,500원이라는 거지. 그래야 이거 빼면 4,500원 나오죠. 그럼 18만 4,500원에서 450으로 나누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얼마 나와? 410원 나오지? 여기가 410원 나온다고. 그럼 얘가 410원이면 여기도 얼마가 돼? 410원. 요거 됐죠? 그리고 수량 차이가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마이너스 13,940원이니까 여기가 작다는 거야. 빼주면 돼. 그게 18만 해서 18만 4,500원 마이너스 13,940원 그러면 17만 500원. 그럼 요거 곱한 게 이거니까 나누면 되죠. 17만 500 나누기 410. 17만 500 나누기 410 그러면 얼마 나오지? 416kg 나오나요? 네? 17만 500 나누기 410. 아이고야, 안 떨어져 왜? 17만 560원이구나 여기야. 여기 17만 56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17만 560원 나누기 410 그러면 416 나오잖아요. 여기가 416 나온다고. 이 416이 이거 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416 나누기 4kg 그럼 얼마 나와? 104. 그래서 답은 104개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됩니다. 네, 1번.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하나만 더 정리하는데 요 가격 차이를 지금은 소비 시점에서 구한 거거든요. 이게 소비 시점이거든요. 소비 시점에서 구했는데 이 가격 차이를 구입 시점에서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구입 시점에서 해라 그러면 그냥 다 내비두고 똑같은데 뭐만 요 450 있죠. 450. 요게 소비 시점이잖아요. 구입 시점은 600이거든요. 이걸 600으로 고치면 돼. 여기를 600으로 고쳐. 그럼 이거 곱하면 얼마 나와? 24만 원. 이거 곱하면 24만 600원. 410이니까 24만 6천 원. 이게 24만 6천 원 나오죠? 24만 6천 원. 그러면 요거랑 요거 차이가 6천 원 차이가 나잖아요. 요 6천 원이
플러스 6,000원이죠. 플러스 6,000원. 요게 이제 소비 시점이 아니라 얘는 구입 시점. 구입 시점에서의 가격 차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 시점으로 해라 그러면 여기를 소비 수량을 집어넣으면 되고, 구입 시점으로 해라 그러면 여기는 구입 수량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어디를 보냐면 한 문제만 더 정리를 할게요.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8번을 한번 해볼게요. 8번. 146쪽에 8번입니다. 곱하기 하고요. 자, 문제에서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 직접 재료 원가의 가격 차이는 구입 시점에서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구입 시점에서 계산하더라도 우리는 정상적으로 해야 돼. 소비 시점으로 계산을 먼저 다 해야 됩니다. 자, 먼저 하겠습니다. 구입 시점에서 하라 그랬어요. 읽어볼게요. 자, 제품 단위당 표준 사용량은 5kg다. 5kg. 그러니까 이거 구하는데 이거 구할 때 실제 생산량 곱하기 5kg다 이 얘기야. 실제 생산량 곱하기 5kg.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표준 가격은 키로당 3원이다. 그러니까 1kg당 3원이다. 그럼 얘가 3원이면 여기도 3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월에 직접 재료 2만 키로를 6,500원에 구입했어요. 2만 키로를 얼마에 구입했다고요? 6,500원에 구입했다. 그러니까 65,000원에 2만 키로를 샀다 이 소리죠. 그러면 나누면 3.25 나오나요? 나누면 3.25 나옵니까? 그게 이게 구입 단가죠. 3.25가 실제 구입 단가. 이건 표준 단가, 이게 실제 구입 단가야. 자, 그리고 그게 몇 킬로를 썼대요? 18,000kg. 2만 킬로를 구입해서 18,000kg를 소비했다는 거죠. 18,000kg를 소비했다. 그러니까 소비 수량으로 하면 여기 18,000 집어넣으면 되고, 구입 수량으로 하게 되면 2만 집어넣으면 돼. 자, 그다음에 뭐냐? 제품 생산량은 4월에 제품 3,000 단위를 생산했대요. 여기 3,000개를 생산했대. 그러면 15,000 나오죠? 15,000. 됐습니까? 그리고 소비 수량 여기 18,000. 소비 수량을 먼저 쓰는 거야. 이건 각기 쓰지 말고. 그럼 여기 금액이 얼마 나와? 45,000원. 여기는 54,000원. 그럼 요 차이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9,000원. 요게 수량 차이. 요게 능률 차이가 되는 거야. 그런데 가격 차이는 이걸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 이 가격 차이는 소비 수량으로 하지 말고 구입 수량으로 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쓰지 말고 2만 킬로. 그럼 2만 하면 얼마야? 2만 하면 요거 곱하면 6만이죠. 여기는 65,000원이죠. 그럼 얼마 차이나? 마이너스 5,000. 요게 가격 차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조심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가 많으니까는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네,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제는 하나하나 다 그려서 전부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